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19-300-86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소극.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 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라 한다. 9.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9.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 책임과 신고 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 제3조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피해, 즉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 피해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정하되 제6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7조 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9.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 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항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 안전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 제3항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 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2-2009-07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 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 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첫째,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 등록 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36조, 제68조, 제82조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 등록 결정과 상표권 설정 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의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3항 본문 둘째,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 원부에 압류 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 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 절차의 취소 사유는 매각 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 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특성상 심판 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 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자 2022마 5373 결정 사건명 가처분 이의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 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 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 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주지 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다 26868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9.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이미 상수도 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 시설의 조성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 납부 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 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 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 조달 목적이 상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9.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 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이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이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278-82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일부 종언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 소극 공동선주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한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주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언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언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주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한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0-2-49553 판결 사건명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1. 항고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항고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9.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 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 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 의무자가 개발 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재건축 이익 환수법이라 한다. 9.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20조가 공제할 개발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9. 재건축 이익 환수법이 위와 같이 개발 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 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 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 개발 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 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9.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24조에 따라 혜택 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1-2-33470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특정 사유가 징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 해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징계 해고에 따른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특정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해고 사유와 통상 해고 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 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해고 사유가 통상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 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 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용자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2 50127 판결 사건명 불합격 처분 취소.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 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 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0-2 49997 판결 사건명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 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취득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9. 지방세 기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9. 지방세법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 9.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3항의 체계와 문헌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0-2-56780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 운임의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전세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준위탁 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 계약인지 위탁 매매 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는 준위탁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 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위탁 매매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 계약인지 위탁 매매 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헌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 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한국철도공사와 갑 주식회사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 상품을 판매, 운영하고 위 여행 상품 판매 대금에서 판매, 운영 수수료, 행사 비용, 운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여행 상품 관련 용역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준위탁 매매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유추 적용에 따라 위 여행 상품 관련 용역은 위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위 여행 상품 이용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위 여행 상품 판매 대금 전부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1 후 10725 판결 사건명 권리 범위 확인 특 1.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서 특허 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심판은 특허 심판원에서의 행정 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심결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 취소 소송 단계에서 주장, 증명할 수 있고 심결 취소 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특히 확인 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 심판의 적법 요건이므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 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 2.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 통념상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 발명은 사회 통념상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17도 21248 판결 사건명 수뢰 후 부정처사 등 1.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이 수수한 금품과 대가 관계가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재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 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 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 조건이 사회 통념,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체인 갑 주식회사와 경영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의 현안과 관련된 군 관계자 상대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0도 6417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계산 결과를 유죄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 측정기 또는 혈액 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0도 12586 판결 사건명 도주 미수 법원이 선고 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제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법원이 선고 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제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 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6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도 10718 판결 사건명 공문서 위조 예비적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 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의적 공소 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 사실은 물론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원래 주의적, 예비적 공소 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 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 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 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선고 2023도 12316 판결 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의 의미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40조 여기에서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을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갑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병사업체 소속 근로자 정이 피고인 갑 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 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정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정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